보는 것을 욕망하는 관음과 보여지는 것을 욕망하는 관종의 이야기. 며칠 전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왔는데요. 이 영화는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자체는 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흥미롭게 봤고 생각할 거리도 좀 있어서 간단한 영화 소개와 함께 이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 느낀 점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제목도 그렇고 스토리도 표면적으로는 범죄, 스토킹, 살인 같은 범죄를 다룬 영화처럼 보이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욕망과 평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일단 제목에서 죽었다의 의미는 실제 사망을 뜻하는 죽음과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영화의 첫 장면을 유심히 보는데요. 이 영화는 집들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지붕 아래에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밖에선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에 주인공 구정태가 발랄하게 나레이션을 하며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정태는 사실 심각한 관음증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본인의 직업 특성을 이용해서 아주 은밀하게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고급 정보를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평판의 블로거입니다. 그치만 실상은 부동산에 맡겨진 고객의 키를 이용해서 주인이 없을 때 그 집을 몰래 들어가 관찰을 하죠. 스스로 이건 단지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합리화를 하면서요. 특이한 점은 몰래 침입한 집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까지 해주고는 그 집에서 가장 필요 없을 것 같은 물건, 없어져도 모를 만한 물건 하나를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비밀의 공간에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품을 전시해 놓은 벽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첫 장면에서 보여준 것 같이 네모네모한 집들의 옥상 모습을 내려다본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첫 장면에서처럼 집들을 내려다본 모습에서는 그 집의 시시콜콜한 부분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구정태의 공간에서는 집주인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의 욕구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구정태의 이런 행동은 정말 소름 끼치는 범죄 행위인데 경쾌하게 연출한 분위기 때문인지 난 그냥 보기만 한다 라며 본인을 합리화하는 나레이션 때문인지 별거 아닌 가벼운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걸 보고 있는 관객인 저조차도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고 고장 수리까지 해주는 선의를 베풀었으며 어차피 없어도 상관없는 불필요한 물건 하나 가져온 것일 뿐이니 저 정도야 뭐 이런 착각이 들게끔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는 나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하고 합리화하는 것처럼요. 그런 구정태의 눈에 그 욕망을 최대치로 자극시키는 여자 한소라가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SNS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추앙받는 인플루언서인데 편의점에서 소세지를 먹으며 SNS에는 비건 샐러드 사진을 올리고 남의 명품 가방을 몰래 들고 인증샷을 찍는 것도 모자라 가짜 봉사와 연출된 유기동물 구조 같은 일을 하며 천사 같은 이미지로 포장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한마디로 관종 중의 관종입니다. 이 둘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영화예요. 한마디로 보는 것을 욕망하는 남자와 보여지는 것을 욕망하는 여자. 근데 이 등장인물들이 정말 나와는 관련이 없는 단지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악인일까? 이 영화에서의 등장인물이 남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탐닉하려는 심각한 관음증 환자와 본인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타인의 시선과 심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관종이라는 과장된 캐릭터로 연출이 됐지만 사실은 그 둘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지만 발현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억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음증이라는 것은 허용되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엄격한 사회적 터부를 위반하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집 현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 어딘가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화 내용이 부분적으로만 들리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추측하고 싶은 정보 갈증의 상태에서 미완성된 정보를 완성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이죠. 또 누군가 뭘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걸 보고 싶은 욕구는 더 커지잖아요. 영화에서 구정태의 모습은 분명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우리가 SNS를 통해 타인의 일상을 엿보고 모방하고 평가하고 종종 좋아요라는 달콤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익명성에
숨어서 누군가에게 간접적인 해를 가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엿보고 그들의 정보를 얻고 간단한 수리를 통해 어찌 보면 선의를 베푸는 구정태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 그저 보기만 했을 뿐이니까요. SNS라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 소재인데 한소라라는 여자는 진짜 모습과 SNS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아름답고 트렌디하고 명품을 사랑하고 전시회를 가며 인생을 즐기지만 타인을 위해 봉사를 마다 않는 천사 같은 인물을 스스로 연출하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한소라의 실제 모습은 결핍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을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야 살 수가 있어요. 시대가 변화하며 인정 욕구를 채우는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SNS입니다. SNS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아주 손쉬운 수단이에요. SNS에서의 지위는 나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데 SNS의 특성상 그 평가가 매우 즉각적이에요. 지위를 얻게 되는 것도 박탈되는 것도 매우 빠릅니다. 또 SNS라는 것이 한편 가상세계에 가깝기 때문에 본질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안에 꾸며진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스스로 그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에 우울감을 느끼기도 해요. 우린 이제 어떤 영상을 보면 이게 진짜 순간을 담은 영상인지 각본대로 짜여진 연출인지 의심부터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위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진화론적으로 석기 시대에서도 지위가 높으면 영향력이 커지고 자신과 자식을 위해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해왔고 시대에 따라 그 수단이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그 지위에 대한 욕망이라는 건 얼마나 승리하든 끝까지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그 지위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일단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집단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를 바라보는 집단은 추앙하는 무리와 혐오하는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그 명성 있는 사람을 보며 모방하고 순응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과 비교해서 질투하고 혐오로까지 번져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죠. 그 집단은 하나의 유기체가 돼요. 또 가장 빠르고 멀리 퍼지는 정서는 바로 분노입니다. 이 분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군중은 타겟의 지위와 상징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인 평판 죽이기를 하는 거죠. 평판은 상대를 위협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무기지만 한번 흠집이 나버리면 취약해지고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평판이 무너져버린 사람은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평가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평가는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판이라는 건 사회에서 극도로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 무례하거나 오만하다는 평판을 얻습니다. 또 타인이 나에 대한 인식을 맘대로 결정지어서 나라는 사람이 정의돼 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보이는 바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건 무시되니까요. 영화에서 한소라는 봉사 증서를 조작하고 버려지거나 다친 유기동물을 유인해서 정성껏 돌보는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한소라가 누구에게든 결코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두운 민낯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신만이 알고 있고 군중들은 모르는 이 모습을 구정태의 눈을 통해 목격당하게 된 거죠. 구정태는 자신이 관찰하는 대상에 대해 사실상 어떠한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어요. 그저 눈으로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소라 에게는 이 나를 보는 눈이라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구정태가 한소라의 집에 갔다가 세면대를 꽉 막은 콘택트 렌즈를 발견했었는데요. 이 렌즈라는 것도 눈과 상당히 관련이 깊죠. 한소라 자신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기 진짜 모습을 매일같이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모습을 자신에게마저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 눈을 통해 본 내 진짜 모습을 물과 함께 흘려보낸 게 아닐까. 근데 그 한소라가 자신에게 마저 감추려 한 그 또 다른 눈을 구정태가 봐버린 거죠. 한소라는 마지막으로 구정태에게 공격을 가할 때조차 두 눈을 찌릅니다. 내 본 모습을 목격한 그 구정태의 눈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한소라라는 인물은 대중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 악인이었죠. 하지만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해 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구정태는 평범한 사람의 가면을 쓴 범죄자인데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범죄 현장에서 작은 선의를 행했다는 이유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죠. 후반부에 구정태가 살인 혐의에 대한 누명을 벗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의 평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형사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요. 형사는 그를 전혀 누명을 벗은 선량한 피해자로 대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범죄의 경중의 문제지 그도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혐의의 범죄자니까요. 온라인상에서의 평판이 회복되었다고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구정태가 뭔가 깨닫는 듯한 오묘한 표정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때 관객인 저도 구정태도 범죄자였지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형사에게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그게 더 현실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장면에서 범죄를 일삼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그 모습 말이죠. 저는 구정태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많은 영화들이 좀 떠올랐어요. 일단 도입부는 넷플릭스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와 결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폰 화면을 비추는 연출 같은 건 영화 서치도 생각이 좀 났어요. 서치는 처음 봤을 때 되게 트렌디한 연출이라고 느꼈거든요.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고 또 한소라의 관점에서는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도 생각이 났고요. 나를 찾아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특이한 게 이 영화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같습니다. 완전히 같은 영상인데 이 두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감정을 주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화와 같이 구정태가 처음 평범하고 발랄하게 등장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밝게 웃으며 부동산 문을 다시 여는 장면으로 끝났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악인은 보여지는 것을 욕망하는 관종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욕망하고 결국에 파괴해버리고는 아무 일도 아닌 듯 치부하는 관찰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지금까지 영화 그녀가 죽었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